한편 아메이는 우수한 브랜드 및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글로벌 제조시설과 물류센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전 세계 600여 곳에서 ABO 활동을 지원합니다. 연간 매출액 110억 달러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언제나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미시건의 소도시에서 세계 곳곳의 가정과 카페에 이르기까지 아메이는 삶의 작은 변화와 여유,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그들을 지원합니다. 뛰어난 브랜드와 제품,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신념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회사를 정의하며 그것이 곧 아메이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메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습니다.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래 8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1분 전 이제 영상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1분 먼저 입장했습니다. 자, 시너스 리더님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5월 저스 세미나에 오신 리더님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정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사업하기도 딱 좋은 계절이 되었고 또 환경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우리 시너스 리더님들의 이 불타오르는 열정에 정말 더 큰 불을 지펴드릴 내용으로 오늘 저스 세미나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알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프닝 간단하게 하고요. 바로 첫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항상 우리가 그래왔듯이 우리 시너스의 멋진 ABO 리더님들의 시간입니다. 제가 5월달 저스 세미나 녹화하면서 그 어느 달보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켜보시면 그게 어떤 건지 저와 똑같은 감동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가시면서 또 멋지게 사업으로 성장하고 계시는 멋진 시너스의 두 분의 리더님들 모시고 이분들의 감동 소리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리더님들 녹화 영상으로 그 감동의 현장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너스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5월 시너스 저스 세미나 오신 리더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사회를 보게 된 유준호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5월 정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시너스 저 세미나는 여러분들 휴지 좀 준비하시고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감동적인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실 두 분의 리더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또 시련과 역경이 많이 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또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사업을 성장하고 계신 우리 리더님들, 시너스의 멋진 두 분의 리더님을 모시고 감동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님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팀장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우리 두 분의 리더님 정말 제가 시너스 우리 저스 세미나 이번 달 거 준비하면서 리더님들하고 호흡을 맞춰보면서요. 제가 막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우선 그럼 한 분 한 분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님들 본인 소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박종환 리더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건강장난 전문가 ABO 박종환입니다. 저는 헬스 트레이너이고 연예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건강을 관리해드리고 있는 트레이너로서 20년 정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유명해져서 제가 제 사업을 해보고자 해서 피트니스 센터를 100평과 400평짜리 두 곳을 오픈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1년 뒤에 코로나가 발발이 되면서 영업을 중단하게 되고 이어서 바로 영업 손실이 바로 타격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함께 저랑 사업했던 동업했던 분들이 저를 소송을 하는 지경까지 좀 이르게 됐고요. 그 더불어서 뭐 세금 체납이나 임금 체납을
당연히 타격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거 이제 견디지 못하고 정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정말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너무 싫었었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자살을 생각하게 될 정도의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사업을 오픈할 때 은행 대출권이 10억 정도 있었는데 10억이요? 네, 10억 정도 있었는데 회사의 그 모든 채무를 법인회사에서 채무를 떠안고 정리를 강행을 했고요. 지금은 그 빚을 이제 탕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 스폰서님께서 아메이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회원 가입을 하고 했었지만 1년 정도는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정리하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에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해보자라고 시작하게 된 것이 현재 시점에서 이제 1년 정도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브론즈 빌더가 되어서 첫 저스트 세미나에 시작하는 첫 달에 출연을 했었었고요. 지금 핀은 GP 핀입니다. 네. 제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들었었던 시기에 아메이를 알게 됐는데 그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 비전을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9월 달에 그때 처음 브론즈 빌더 되셔가지고 출연하셨죠? 네. 저스 세미나 안에서 성장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더 기쁩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고지미 리더님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에메랄드 고지미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국어로 귀화를 하는데요. 한국어는 전혀 몰라고 그때는 중국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을 때 제가 아는 동생이 통해서 표배제를 사용을 하다가 스폰서님의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속이 되는 이 사업이 너무 좋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말을 안녕하세요 정도만 할 줄 알았기에 저는 사업이 좀 못하고 그냥 한국말을 배우러 미팅장에 나갔습니다. 한국말 배우시러? 네, 한국말을 배우려고. 근데 미팅을 참석하다니까 그러면 저희 장소에 스폰서님과 형제 리더님의 여행 사진, 특히 2008년 말 중국 산야, 저는 중국 사람이니까 그 리더십 여행 사진을 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갔다 오는지 그 설명을 들었으니까 와, 저도 아메이 사업하고 싶다.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이 상소과 여행이 꽂혀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에메랄드가 되었습니다. 아, 13년 만에 에메랄드. 한국말 하나도 못하셨는데. 지금 한국말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한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도중 힘들었던 사례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힘들었던 거 이제 아내의 대립이었고요. 그 대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혼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아메이를 한다 안 한다 이걸 네.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심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포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만 음원을 꾸준히 들어라 라는 스폰서님의 조언대로 음원을 꾸준히 듣고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내 미래는 아메이밖에 없다 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미팅을 몰래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아메이 저희 사업이 바꿔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꿔쓰기를 하려면 제품 구매를 해야 되는데 빚이 너무 많았었어요.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냥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나간다 이런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한 달에 1,000만 원. 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사서 써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투잡을 해가면서 조금씩 비용을 모아서 제품을 바꿔 쓰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도 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든든한 구원자이신 어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많이 알리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사업한 지 저는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SP를 도전할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 했던 행동들을 굉장히 좀 했던 것 같아요. 제 직업 특성상 트레이너는 한 곳에 상주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더불어서 시기가 또 코로나였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9시가 넘으면 지금 이제 10시가 넘으면 이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누구를 만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달 수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이 좀 넘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려면 제가 하루에 레슨을 10시간 이상은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9시부터 레슨을 시작을 해도 10시가 돼서 끝나니까 와, 당최 누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리를 하다가 PT 회원들에게 뉴트리라이트를 전달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식단을 구성해드리고 제품 정보를 드리고 하면서 이제 매출을 조금씩 늘려나갔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제가 과감하게 레슨을 포기합니다. 레슨을 네, 레슨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제가 레슨을 포기한다는 건 1,000만 원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절하다 보니까 결단이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노동소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손실이 있겠지만 아메이 사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레슨이 끝나면 제 친구 사업장에 찾아가서 불을 켜고 켜면 그 신고가 들어올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때는 그랬죠. 불을 끄고 네. 핸드폰 불빛을 켠 다음에 노트북을 열고 사업 설명이랑 제품 설명도 해봤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에 그 소비자를 만나러 한번 가려고 했었더니 늦었다고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초이스 누르고 초이스 전달해드리고 제품 설명하면서 이제 제가 샘플링을 좀 해드리고 그런 행동들을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잠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래 코피가 굉장히 잘 나는데 저 시기에는 쌍코피를 터뜨려 가면서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 하우스를. 저도 지금에 와서 그때는 정말 울고 싶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세수하다가 코피 나는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었지만 굉장히 저 때 뿌듯했었고요. 그렇게 제가 SP를 성취를 했거든요. 네, 뭐 혹자들은 이제 뭐 레슨을 더하면 더 버는데 뭐 그까지 SP 수업이 더 작은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큰 성취감을 느꼈었고요. 뭐 한 번의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좌절감에 겪었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뿌듯함이 다가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더 생겼고 SP가 되고 나서 연속으로 제가 Q를 가고 GP를 하는 달이 되었었는데 그 시기가 코로나가 제일 많이 확산되는 시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만나주더라고요. 저보고 아무도 안 만나주고 전화 통화하면 아프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었지만 네.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고요. 누구든지 만나야 되겠다는 자세로 계속 더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GP 달에 성취를 하고 제가 얻었던 부분은 정말 간절했었거든요. 이제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저 말을 너무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 코로나도 네. 두렵지 않다. 네. 간절함, 절실함. 맞아요. 와, 진짜 진짜 감동이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와. 음. 고지민 리더님. 네. 저는 가장 힘드는 거는 한국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 네. 한국말 못하니까 당연히 건강 지식, 뭐 미용 지식, 이런 거는 너무 힘들고요. 처음에 그거보다 힘드는 거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옆에는 사람지만 제가 대화가 잘 안 되죠. 제가 중국에서 우리 남편이 만나고 한국 올 때는 저 혼자 왔어요. 가족 아무도 안 네. 오고. 근데 시대는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는 사람지만 대화가 안 되니까 저희 처음에는 뭐든지 고정관념이 개인 가고 있어요. 파는 거 아니지만 저도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아는 사람 많아야지 제품 많이 팔 텐데 아는 사람 없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더 힘드는 거고요. 근데 힘들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산야 여행 사진을 보면서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상소되는 사업인데 저는 진짜 미고 싶었었어요. 제가 알려줄 데가 없지만 그래도 미팅을 계속 다녔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배우니까 손해가 보는 거 없잖아요. 근데 계속 사업을 배우고 미팅 속에서 스폰서님 도움으로 이제 한국 분도 생기고
중국분도 이제 생기고, 근데 제가 한국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안 되고, 마음이 그러지 않는 거죠. 들어와도 다시 나가더라고요. 파트너분들이.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소심하고. 그때 울었을 때는, 스폰서님 항상 얘기를 해줘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속 나올 거고. 근데 그 심해는 거는 SP를 제가 2번을 했어도 그만두시니까 제가 그렇게 마음까지 안 먹고 안 쓰고 다 해줘도 그만두는 거예요. 아, SP를 2번이나 2번을 하는데도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속상하는 거 뭐냐면 저는 속상하면 위가 아파요. 그 이제 병원까지 갔다 와요. 대신 제가 약을 안 먹었습니다. 암의 비타민으로 계속 완치를 하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스폰서님은 좋은 말씀을 해서 저보다 진짜 더 나은 파트너님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 지나가면서 마음이 좀 커지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다시 안 나가더라고요. 계속 이 속에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올해 되는 파트너를 계속 나오면서 지나가면서 제가 한 5년 정도 있으니까 파운더스 PT가 됐어요. 5년 만에? 네. 근데 됐는데 너무 기뻐요. 기쁘고 난 다음에 더 힘드는 거 오세요. 그거 뭐냐면 그 파운더스 PT를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성장이 안 되니까 그때 스폰서님은 계속 얘기 또 해줘요. 사장님이 꿈이 있는 사람이라서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스폰서님 말씀하면 너무 뭐 마음이 좀 찡하고 뭐 좀 마음이 아프고 왜냐면 제가 한국 와서 아는 사람 없잖아요. 스폰서님 저희 언니 가고 저희 엄마 가고 그리고 또 스승님 존재하니까 그래서 제가 성장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마음으로 보답하려면 핀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보다 제가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니까 계속 스폰서님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서 계속 대화하니까 제가 한국말을 순서 없어도 스폰서님이랑 저는 소통을 잘 되니까 더 한 처음에는 대화할 때 10% 20%지만 2, 3년이 지나가니까 한 많이 따라가면서 그래서 핀이 성장되는 거예요. 사파이어도 되고 펀더스 사파이어 되면서 바로 에메랄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 와중에 아까 박종환 리더님도 코로나 터지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는 뭐든지 힘드는 것보다 저는 한국말 못하는 거 제일 힘들었어요.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니까 코로나 터지면서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사업하고 싶으니까 또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1대1 미팅도 하고 2대1 미팅도 하고 파트너가 스폰서 있는 2대1로 찾아가서 미팅도 이런 그 미팅을 할 수 있는 미팅을 수를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헛수고 같은 수고를 계속 모이다니까 핀이 성장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맞아요. 간절한 네. 방법을 찾으니까. 네. 그쵸. 진짜. 갑자기 숙연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숙연해지면서. 코리얼 단신으로 오셨고 네. 한국어가 안 되고 아는 하지만 분도 없고. 하지만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네. 핀 달성하시고 지금은 에메랄드 달성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우리는 겁니다. 한국말 진짜. 잘하고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죠? 왜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간절함과 행동. 맞아요. 정말 네. 너무 숙연해지는 시간이고 제가 이번에 스프링 컨벤션에 갔잖아요. 근데 리더님이 뉴 에메랄드로 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참 많은 그 하이핀도 있으셨고 많으셨는데 저는 리더님만 보이더라고요. 리더님의 그 짧은 스피치 시간 되게 짧았는데 가장 임팩트 있고 감동적이었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분 누구시요? 제가 자랑스럽게 해서 시너스야. 저분 시너스 리더이세요. 정말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진짜. 근데 리더님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중국 분들이 좀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또 한국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그럼 어떻게 그분들을 동기부여하고 후원하셨는지 그 방법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네. 네. 저는
중국 사람이니까 귀화하시고 다른 중국분도 저처럼 귀화하신 분들이 직장을 다닌 분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만나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한국에서 와서 돈 벌려고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하면서 추가 수입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계속 권해줘요. 당연하지. 한 번을 얘기하면 안 들어주죠. 그렇지. 뭐 10번도 하고 좋은 거니까. 그래서 1년도 계속 하고 저보고 너무 끈질게 있다고. 왜 좋은 거니까.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3년 하니까 알아들어서 파트너들이 직장 다니면서 나오는 파트너들이 3년 만에. 되게 많아요. 예.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똑같네요. 똑같네. 전 세계 똑같아요. 예, 그 이제 한국분 같은 경우는 제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저는 원래 꿈이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너무 좋아요.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제가 애들이 놀아줘요. 그리고 저는 먹는 거 좋아하니까 또 음식을 갖다 줘요. 그런지도 광고하기 위해서 살짝 아메 퀸으로 요리하는 거 잘 파이나 아니면 뭐 보리 술방이든 아니면 뭐 쿠키. 예. 그래서 계속 아메를 광고하면 또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중국 음식 만두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갖다 줘요. 근데 계속 갖다 주니까 그분들이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면 정성에. 어떡해요? 그러면 제품을 주문해줘요. 주문해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도 이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못하니까 너무 의리적으로 저를 이제 미팅을 참석을 해줘요. 미팅 참석해주니까 저는 믿어요. 사람이면 미팅을 계속 참석해주면 알아들을 거다. 네. 3년이 지나면 5년 지나면 이거 본인이 알아들으니까 제 파트너가 돼요. 이제 파운더 스피디 되니까 너무 좋아요. 파트너 파운더 네, 스피디 되셨구나. 네, 아우, 예. 정말. 제가 오늘 새롭게 아는 게 있어요. 소통이라는 게 꼭 언어적인 소통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몸으로 정성을 다하는 그 소통. 그게 더 강력하네. 이더님 몸으로 하신 거잖아. 네. 쿠키 만들어, 보리수박 만들어, 하여튼 감동을 주시는 거잖아. 마음이 전달되는 네, 거죠. 차마 노를 못하겠끔 하는. 맞아요. 대단하시다, 진짜. 우리 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면,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고 잘 성장하셨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힘든 것만 있지는 않잖아요. 또 감동의 순간들이 많으니까 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는 건데, 그럼 리더님들 감동적이었던 순간들이 또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박종아 리더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그 어머니께 가장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제 저를 돕겠다고 제품을 전달을 하시다가 사업 비전을 보시고 브론즈 빌더가 되셨어요. 네, 그런 어머니랑 이제 어머니 지인분을 만나러 제주도로 후원 가던 날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어머니와 단둘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비행기 안에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소녀같이 좋아를 하셔가지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게 코로나 때 그런 힘든 일을 겪은 걸 어머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제가 단둘이서 여행을 가본 적도 처음이었고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들 여행을 보내드린 적도 한 번도 없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구나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죄송하기도 했었고요. 어머니랑 같이 단둘이 사진을 찍는데 엄청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이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와 최근에 이제 같이 예전엔 저는 없었던 일이죠.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어머니랑 나누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요. 그 도구가 아메이 사업이었다라는 게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었고 빨리 저희 어머니를 사업 파트너로 더 성장을 시켜드려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여행을 꼭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리더십 여행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이고요. 또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엄청 무뚝뚝하세요. 엄청 무뚝뚝하신 그런 분이 최근에는 저한테 무조건 끝까지 아메이 사업을 끝까지 하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지인들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 아버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고, 또 제가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제 아들 때문인데, 그 아들이 제가 SPGP를 도전할 당시에 매일 저녁에 자기가 자기 전에 저한테 와서 제 손을 잡고
우리 아빠 SPGP 꼭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주고 가서 자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가 마법 주문 같은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그 많은 스토리가 없는 그런 ABO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부모님과의 대화의 장이 열렸다는 거, 그리고 가족들과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지금 제게는 굉장히 큰 감동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그림이 막 그려져요. 우리 아빠, 엄마 SP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랬을까. 맞아요. 진짜 아메 사업의 위대함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가족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사업. 맞습니다. 정말 어떤 사업도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오히려 바쁘다 보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아메는 맞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도 다 모으고 있으니 네. 야, 이거 아메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그죠? 네. 네, 정말 대단하다. 자, 우리 고지미 리더님. 네. 네, 저는 너무 많죠. 처음에 사업할 때 사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집안일이 아들한테 부담을 주었어요. 밥하라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까지, 빨래. 제가 집안일을 안 했어요. 다 사업에 아들, 집중하느라고. 네, 둘이니까 역할 분담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하는 부모 상담도 진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간도 없고 그리고 한국말도 안 되니까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엄마 아빠 바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사업 시작할 때는 제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월세로 제가 원래는 아메 사업 안 하면 이런 거를 좀 창피한다고 생각해서 안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저는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남편 수입으로 200만 원인데요. 제가 사업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아들들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40만 원이 네 둘이서 수영학원을 보내고 미술 학원을 보내면 우리는 계속 월세를 살아가야 된다. 근데 엄마 사업비를 투자하면 10년 뒤에 꼭 성공해서 네의 인생들이 펴게 해준다고 그 약속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약속을 지켰죠. 큰 아들이 고2가 되었을 때 중국어로 가서 유학하겠다고 했을 때는 제가 연말 보너스로 아들이 보내서 너무 행복했고요. 중국으로? 네. 그래서 이제 둘째도 이번에 고2가 되는데 친구랑 관계 너무 좋았다 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엄마 나 회장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쟤는 행복하는 눈물이 너무 많아요. 엄마로서 제가 아미 사비만 바쁘지 애들이 뒷바라지 하는 거 없어서 근데 해주는 거 없지만 아미 사업을 계속 배우잖아요. 어떻게 돈만 올려주는 거 아니고 정신력적으로 배운 애들을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애들이 스스로 해서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제가 사업 10년 동안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소풍 가도 돈 써야 되고 어디 움직이는 거 한 번도 없어요. 소풍이 더 돈 쓰는 거를. 그래서 저는 아미 사업에만 집중을 하고 왜냐면 제가 스폰서님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메이로 성공해야만이 제 인생이 바꿀 수 있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2019년을 집중하는 결과로 가족여행 삿포로 애들을 같이 데려갔어요. 근데 진짜 돈이 한 번도 안 쓰면서 여행지 가니까 용돈까지 테이블 위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고 용돈까지 받으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또 안 쓰고 노는 것도 또 안 쓰고 용돈까지 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노는지 그거 보면서 또 행복한 눈물이 흘렸죠. 제가 애들이 제가 사업이 상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둘째랑 저랑 아메 사업을 할 거고요. 큰애는 제가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상속할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미래는 걱정 없어요. 지금은 여기까지 에메랄드 해놨으니까 저는 아메 사업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우 리더님. All the shine of a thousand spotlights, all the stars we steal from the night sky will never be enough, never be enough. Towers of gold are still too little. These hands could hold the world, but it'll never be enough, never be enough for me. 네, 오늘 지금
방송이 잠깐 중단됐었습니다. 리더님이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고 저희 리더님께서 막 울컥하셔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리더님 저희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면 아메이의 비전에 대해서 두 분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환 리더님. 저는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저스트 세미나를 항상 감동스럽게 보기만 하다가 제가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스럽고 황송스러웠었는데, 제가 자영사업을 크게 시작을 했다가 무너졌다가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그 저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꿈을 갖고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는 게 큰 비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오늘 나오신 분들 정말 어록을 쓰십니다. 어록을.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지민 리더님 어떠세요? 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아메 제품 쓰게 되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품 쓰면 일단 가족 건강해지고, 그리고 환경도 좋아지니까 제품만 쓰면 더 좋지만 저처럼 한국 와서 한국말도 못하고 인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아무 기반도 없는 저 같은 사람도 13년 걸려서 할 수 있다 했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이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진행을 하고 있지만 되게 부끄러웠어요. 내가 힘든 게 아니구나. 두 분 앞에서 진짜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고지민 리더님 말씀하신 저 옆에 너무 울컥울컥 해가지고, 사실, 제가 방송사고 낼 뻔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중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아이들 앞에서 놓고 결단한다는 게 보통의 이 마음가짐이 힘들어요. 아이들 앞에서, 그죠? 1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크게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그 전까지는 엄마한테 투자하자. 야, 정말 지금도 참 감동스럽습니다. 자, 그럼 우리 리더님들 이제 아메 사업으로 정말 두 분 크게 성장하실 것 같은데, 리더님들이 사업에서 이루고 싶은 또 꿈이나 목표나 핀 목표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박종환 리더님부터 한번. 저는 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래서 제가 PT로 꼭 마무리를 하고 A65 크루즈를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저는 혼자 에메랄드 오지만 혼자 여행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올해는 세조의 파트너과 함께 치아마인 가는 가족 여행을 올해 목표고요. 그리고 A5 크루즈 할 때도 세조의 파트너분과 같이 타는 거고요. 그리고 A7070 할 때 제 목표로 꼭 다이아몬드 성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되실 겁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반드시 되실 거예요. 돼야만 하고, 그죠? 성공해야만 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저 세미나 녹화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하나 필요하다면 저는 간절함의 능력인 것 같아. 네, 간절함도 능력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간절함을 키워가는 능력. 예, 그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유진호 팀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시너스트 저희 촬영하면서 제가 항상 배우는 게 너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항상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요. 하기 싫어라는 생각을 가지면 뭘 하면 어떻게 안 할까라고 하는 빠져나가는 궁리를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리더님들 오늘 어떤 생각을 드셨나요? 정말 하겠다. 자, 나보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나 정말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럼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야. 어떻게 하면은 몸이 힘든데 또 어떻게 한번 좀 더 쉬어볼까라고 하는 궁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마음먹기 리더님들의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음 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저스의 세미나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팀장님 감사드리고, 또 지켜보시는 우리 시너스의 모든 리더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감동의 불이 지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내일은 또 OSR이 있잖아요. 내일 또 큰 리더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더 큰 불을 지펴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훌륭한 시너스의 미팅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열정이 커가고, 꿈이 커가고, 감동이 커가면서 우리의
우리의 성공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우리 더 큰 열정 받고요. 우리 계절의 여왕 5월에 여러분들 목표하시는 거 모두 다 이루시는 또 멋진 5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네 분의 열정을 모아서 우리 시너스의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트 고 직구로 하겠습니다. 자, 고 준비. 야,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트 고 직구.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네. 사회 봐요.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네, 리더님들, 예, 잘 보셨습니까? 저 다시 보면서 또 감동이 또 울컥울컥 이렇게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리더님들, 시너스 안에 멋진 리더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요.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감동을 모아서 오늘의 메인 특강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교수님, 다 아시죠? 정균순 교수님. 정말 제가 우리 교수님의 많은 책들 중에서 여러 책들을 읽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사업의 비전을 많이 알렸던 기억이 납니다. 책 중에 우리 워낙 많은 책을 쓰셨는데 소비가 직업이다, 프로시온 마케팅 등 많은 책을 쓰신 책의 저자이자 또 경제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제가 참 어렵게 부탁드렸습니다. 너무 바쁘신 분이고 네, 흔쾌히 응해 주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프로슈머 시대와 아메이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정말 주옥 같은 강의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큰 박수로 정균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균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줌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저도 그 감동 스토리 그 두 분 리더님들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동기부여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동기부여를 받은 그런 아주 너무나 그 힘든 역경을 이겨내시는 그런 과정을 저도 함께 여러분과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장희선 리더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프로슈머의 그 시대 그리고 아메이 사업의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50분의 지금 시간을 주셔서 어쨌든 저로서는 가능하면 그 시간을 좀 잘 지키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될 만한 그런 그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PPT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스트 그룹은 아메이 우리 한국 아메이에서도 가장 큰 그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고 오늘의 그 시너스트 그룹이 있기까지 우리 장인수 탑 리더님의 공로가 참으로 지대하다는 건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그 지도자를 모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여러분의 그 사업이 이제부터 더욱더 그 어떤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일단은 잠깐 제 말씀을 좀 요약을 한다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달라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거고 그 속에서 프로슈머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가 무엇이고 또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늘 그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간절함이라고 인생에서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동기를 늘 불어넣어주는 아메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는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 얘기를 지금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그 아래를 보시면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이 보이시죠? 어쩌면 최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그 어떤 시대적인 화두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 개를 꼽고 싶어요. 하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쩌면 언제부턴가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이제는 너무나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버린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빼고는 달라지는 세상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보이시죠? 화면요? 네네. 그 화면에 왼쪽을 보면 배가 지금 바다에 배가 떠 있고요. 배가 여러 척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조그만한 저 비행 물체처럼 보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렇게 줄이 내려와서 사각형의 상자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세히 보셔야지 보이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냐면 드론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작년에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던 화면을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TV 뉴스에서 이걸 이제 그 방송을 하는데 부산항이에요. 부산항 이제 앞바다인데 배들이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방역 관계 때문에 바로 그 입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항 앞바다에 배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배도 고프고 육지에 있는 음식도 먹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배로 음식을 좀 배달을 시키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런 건데,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배에서 내려서 조그마한 뭐 보트를 타든 뭘 타든 육지로 나가서 뭐 치킨이고 피자고 가지고 와서 먹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드론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 있는 이제 뭐 치킨 피자 집에다가 배달을 하는데, 그 배달을 배에까지 드론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상자 안에는 치킨도 들어있고 그 피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불과 주문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해서 5분 만에 이 배까지 그 딜리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드론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어떤 배달 그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이제 뉴스에서 다루는 걸 제가 재미있게 그 봤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와서 이제 3년차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한 단면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중심에 코로나19를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역시 또 드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좀 서두에 드리면서 이게 달라진 어떤 세상의 한 단면이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른쪽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금 서울에 있는 한 그 신호등 앞에서 이 지금 그 라이더들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오토바이에 뭔가를 막 다 지금 싣고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는 이런 그 풍경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직접 그 이제 가서 외식을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전부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오토바이로 이렇게 배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뭐 누구나 쉽게 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한 풍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 거리 두기도 지금 풀렸고, 그래서 이제 영업시간 제한도 거의 이제 풀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배달 앱을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가 배달 앱의 이용 횟수가 20%가 감소를 했고,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이분들 라이더들의 수입이 심지어는 3분의 1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반토막이 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할 수 없이 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중고 시장에 내놔가지고 중고 오토바이 시장에 지금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 또 우리가 그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동시에 지금 닥쳐버린 세상이 지금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좀 그 하나로 정리를 한다면요.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비대면의 사회 같고, 그 다음에 온라인 사회, 디지털 사회. 뭐 온라인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비대면을 통해서 온라인이 일상화되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로 우리를 변모시킨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3D 프린터랄지 또는 뭐 자율주행차랄지 또는 드론 또는 인공지능과 같은 또 그 외에 뭐 여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뭐 나와 있는 것 중에 최근에 제가 이 드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좀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금 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두 나라가 지금 뭐 전쟁 중에 있고, 그래서 뭐 보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정말 그 비극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걸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72시간이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점령이 될 거다, 이렇게 다들 뭐 공언을 했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지금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너무나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깜짝 놀라울 만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진화가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흑해에 있는 그 모스크바호라고 하는 건 러시아의 아주 그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1만 톤급 이상의 거대한 그 항공모함급의 어떤 모스크바호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미사일 3방에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격침이 돼버린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 또 러시아의 그 전차 부대가 막 수십 킬로 계속 이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폭파되고 있는 그 현장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전차를 폭파시킨 게 사실은 어떤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냐면요. 그 일론 머스크라고 아시죠?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그 우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데, 소위 스타링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그 우주에 17,000개의 그 초소형의 지구 저궤도 위성을 띄우는 거죠. 일종의 심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차적으로 한 1,700개를 실제로 지금 우주 공간에 이 초소형의 위성을 심었어요. 그리고 위성끼리는 전부 네트워크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든 게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지상으로 계속 어떤 그 인터넷의 연결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모든 인터넷망을 다 차단을 해가지고 완전히 외부와의 그 어떤 연결망을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바로
그 위성, 초소형 위성에서 와이파이 형식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인터넷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달라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게다가 또 어떤 게 되냐면요. 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정부는 무능했더라도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뭐 그냥 여러분 뭐 그 어떤 스토리를 보시면 정말 80대 먹은 노인이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는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온 국민이 군인이 되는 여기에 러시아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크라이나의 저력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를테면 러시아가 전진을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론 머스크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초소형의 위성을 통해서 어떤 그 항공 촬영을 전부 할 수 있고 그래서 러시아의 전차 부대가 이동하는 것을 다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터키의 어떤 그 드론이랄지 이쪽을 통해서 그 열상 장치가 거기에 그 들어 있고 그다음에 적외선 추적 장치까지도 탑재가 된 그 드론에다가 그 저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더망에 잡히지도 않아요. 거기다 수류탄을 탑재를 해서 그 어떤 그 밤에 특히 야간에 그 열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적외선 추적 장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전차의 가장 약한 부분이 뚜껑이 있는 위쪽 부분이에요. 상단 쪽에 수류탄을 떨어뜨려요. 그럼 그게 명중이 돼가지고 거기서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그래서 전차들이 앞에 가던 전차가 폭파가 되고 나니까 뒤에 그 전차들이 뭐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가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앞으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꿔질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첨단의 무기라고 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드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3D 프린터, 자율주행차, 또 인공지능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는 그야말로 완전히 퀄리티 자체가 다른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올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직업으로 삼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을 지금 이제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정말 그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로 그렇게 보게 되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세상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될 텐데 직업은 소멸은 바로 나타나는데 새로운 직업이 생성되는 데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과연 그동안의 인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 인류, 뭐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인류가 지금 그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어떤 그 과업이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이 시점에 우리는 직업의 무게중심이 대전환되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이 과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을 깊이 있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지금 작년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그 청년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사 대상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대만을 비롯해서 이제 8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위 이제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그 뭐 203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0명 정도의 이 MZ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조사를 했어요. 여기 말고도 이제 태국이랄지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또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8개 나라인데 2030 세대에게 그 설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4,000명 중에 응답자의 72%가 앞으로 창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놀라운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래서 복수로 답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설문을 던졌더니 내 열정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희망한다. 이게 40%. 또 내 독립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 역시 뭐 39%, 40% 가깝고요. 또 내가 자유롭게 시간을 이렇게 그 조절하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창업을 하려고 한다. 이것도 37%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세 가지 창업의 동기가 어떤 거냐? 열정을 살리고 내가 독립적이면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50, 60, 뭐 70 이쪽은 적어도 어떤 직장 문화에 젖어서 살았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2030과는 뭔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고 있어요. 앞으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직장은 일시적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무엇이냐?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세대 간의 또 격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그 창업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자영업과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조업이 지금 취업자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전체 취업자 수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요. 현재 지금 16%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제조업에서 사람 대신에 제조업의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취업자 수는 줄어든다는 얘기는 생산성 자체에서 어떤 사람, 어떤 인간이 그 기여하는 목보다는 인간 외의 자동화 시스템이랄지 또는 뭐 어떤 기계랄지 이와 같은 식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는 걸 한마디로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은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서비스업은 전형적으로 저임금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취업 자체도 굉장히 단기예요. 제조업 비교해서 단기 취업이 가능한데 이제는 취업의 패러다임이 단기의 서비스업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마저 안 되면 이제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고 쉽게 할 수 있는 창업이라고 하는 자영업 쪽으로 많이 밀리다 보니까 너무나 자영업이 지금 뭐 그야말로 레드오션의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5년 생존율이 30%가 채 안 되고 자영업자 중에서 10년 그 생존율은 10%에도 미달하는 이러한 정도로 지금 어떤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현재 우리 경제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지난 2년 동안에 이 코로나 19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런 그 힘든 경제적인 환경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당혹스럽게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또 이전에도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이 너무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시장을 새로 지금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비대면으로 그 강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직접 그 면대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그런 약점이 있으면서도 어떤 시간의 그 어떤 또는 공간의 제약이라고 하는 걸 초월해서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접속할 수만 있다면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강의를 참관할 수 있다는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1대1로 접속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비대면이야말로 어쩌면 사업의 영역을 넓히는 데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코로나19가 여러분에게 준 새로운 기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아마 2020년 초반기만 하더라도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하지?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라고 해서 굉장히 절망도 하셨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되기가 더 잘 됐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리라고 믿고, 따라서 이게 이제 더 익숙해지고 또 이제 앞으로 그 성장하는 2030 세대들이 주역으로 떠오르게 되면은 아메이 사업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조금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또 저는 해보고요.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한 번쯤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건 우리의 어떤 그 소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비와 관련된 천동설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는 소비자예요. 그럼 소비자는 뭐냐? 돈을 쓰는 소비를 하는 주체죠. 그러니까 그 소비자로서의 돈을 쓰는 경제 어떤 그 주체로서의 어떤 소비자들은 주된 활동이 소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를 하게 되면 아무리 아껴서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갈수록 여러분들 수입에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지출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실 거예요. 예, 수입은 점점 어쩌면 힘들어지는데 쓸 때는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로 남게 되면 특별한 어떤 그 수입 창출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은 평생을 전전긍긍하면서 그저 그냥 절약하고 아껴 쓰는 소비가 최선이다. 최고의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아껴봤자 소비 아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어찌 보면은 평생을 살면서 정말 그 어떤 내가 원하는 경제 활동이나 경제 주체로서의 어떤 그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도 누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 천동설 속에서 지동설로 발상을 전환하면 똑같은 소비를 하면서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슈머가 되라는 거죠. 프로슈머 역시 그 소비는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와 프로슈머가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소비자는 돈을 쓰는 소비를 하는데 프로슈머는 돈을 쓰면서 돈을 동시에 버는 소비를 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소비밖에 없어요. 근데 프로슈머는 소비를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소비 습관이 옛날과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보로서 다른 분들에게 주변에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프로슈머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정보를 얻은 다른 분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소비하는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남의 쇼핑몰에서 남들 좋은 그 쇼핑만 하고 그냥 마트에 가서 대형마트 돈만 벌어주는 게 아니라 아메이 쇼핑몰에 있는 모든 것들, 뭐 마트에 있는 모든 거 여러분 쇼핑몰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쇼핑몰에 있는 것들을 내가 구매하고 그래서 그 구매 실적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포인트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정보를 다른 분에게 알려주어서 그분도 나처럼 자기 쇼핑몰, 아메이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면 그 실적에 대해서 내가 그 정보를 줌으로써 주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 또 그분이 다른 분에게 전했을 때 그것이 연쇄적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소비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계속해서 내가 그 권리를 로얄티로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소비.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의 네트워크를 이룸으로써 여러분들이 거대한 소비자 망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그리고 그 쇼핑 실적에 따라서 그대로 보상으로 돌아오는 거. 이걸 맨 처음에 했던 분이 바로 장인수 탑 리더가 이 일을 정말로 획기적으로 해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장인수 사장님과 같은 전철을 지금 밟으면서 여러분의 시너스트 그룹이 계속해서 지금 최고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로슈머적인 소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프로슈머입니다.
그러면 소비자하고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은 그냥 소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비 습관의 변화를 정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그래서 정보를 생산해서 정보를 유통해 주는 거. 또 저와 함께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보와 버무려서 새로운 정보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유통시켜 주는 거. 그 공로, 그 귀한 것이 여러분 회사에서 보상 플랜에 의해서 나에게 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나는 소비에서부터 얻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생산과 유통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21세기적인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어때요? 여러분 소비자 네트워크가 커질 거고 그러다 보면 수입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지출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이루는 거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아까와 같이 그 감동의 드라마 같은 그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고 한동안 힘들고 했다가도 그런 어떤 그 성공의 스토리를 듣게 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에 임함으로써 여러 어려운 고비를 한 번씩 두 번씩 겪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담금질이 되는 점점 더 사업자로서 이제 프로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뭐 제약된 시간 속에서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제 책입니다. 아까 이제 장혜선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소비가 직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고요. 이제 영어로 뭐 프로듀서와 컨슈머에서 붉게 프로슈머라고 하는 이 책 표지입니다. 이게 2020년에 나왔어요. 저 위에 이제 소제목이 프로슈머의 시대는 어떻게 오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좀 도전적인 제목을 뽑아봤어요. 그 소비가 직업이다. 누구도 믿지 않죠. 그 무슨 말이냐? 소비가 직업이라니.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소비가 직업임을 실천하고 계시는 그야말로 선구자들이십니다. 우리 사회의 소비가 소비하는 사람 다르고 생산하는 사람 다르고 유통하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이나 또 생산하는 사람이나 유통하는 사람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적인 경제 주체가 되는 게 프로슈머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메이의 네트워크 마케팅, 뭐 한국에 1991년에 들어와서 벌써 이제 30년이 넘는 한 세대를 이제 지나면서 세대 교체가 되고 그래서 1세대 사업자들은 이미 이제 2세대 사업자들에게 오히려 그 중심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리고 이제 3세대 사업자들이 또 탄생하는 이런 그 아메이 역사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어떤 것들인지를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속에서 이 마케팅 방식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의 여러분의 주인공이신 프로슈머가 비즈니스의 방식을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슈머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합쳐서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제가 2000년에 처음 이제 뭐 한국에 좀 알리기 시작했고 어느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정말 저도 많은 성공자들을 이렇게 가까이 지인으로서 연락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새로운 스타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좀 더 관심이 가시고 또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중에서도 이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숙지를 해서 그거를 다른 사업자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상이기 때문에 이 책 안에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가치 그리고 비전 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많은 얘기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의 그 도구로서 좀 삼아 주신다면 좋겠다.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만나 뵙고 싶고 아까도 그 채팅창에 그런 말씀을 한 분이 써주셨는데 제 강의를 듣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그런 그 인사 말씀 해주셔서 되게 제가 기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저와의 인연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또 어떤 그 시즌 2를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제가 참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은 지금 이제 한국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총 매출액 추이를 2003년부터 2020년까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2003년 이후에 조금 올라갔다 2007년 보면은 이게 지금 최저점입니다. 이때가 제휴 사건 때문에 정말 완전히 여러분들 초기 사업자들은 너무나 힘들었을 때죠.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이 이제 다 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200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2015년 이후부터는 이제 5조 원, 5조 원 달성, 여기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몇 년 동안 약간 이제 다지는 단계,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다지는 단계를 거치고 있고, 또 2020년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의해서 모든 경제 산업이 전부 다 이때는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을 했죠.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그만큼 지금 이제 우리는 탄탄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20% 정도를 지금 아메이가 지금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시너스트 그룹이 최고의 그룹으로서 선봉에 서 있다는 건 정말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트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런 탄탄한 이제 5조 원 시장에서 10조 원 시장을 향해서 또 한 번 여러분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이 비전은 잠재적인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전업주부들이 얼마나 정말 훌륭한 분들이십니까? 이런 엘리트 전업주부가 지금 700만 명의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들이 계십니다. 또 65세 이상이 800만 명인데 이들이 은퇴하고 나서 정말 자신의 어떤 삶에서 경험했던 많은 경륜들을 무언가에 바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전업주부들 정말 그 똑똑하고 유식하고 정말 지적으로 전 세계 어디보다도 막강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네. 정말 너무나 65세 이후도 너무 청년처럼 젊은 분들 역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2030 세대의 청년 세대들은 취업보다 창업에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데, 마땅히 자영업하기도 그렇고 창업 비용도 맞득채 갖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700만 명의 전업주부들, 800만 명의 베테랑 은퇴자들, 그리고 또 정말 수많은 이 MZ세대, 2030 세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수천만 명의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들을 여러분들은 주변에 데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마치 정말 천동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지동설을 알려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계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천동설을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수천 년이 아니라 그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인류에게 지동설을 알려줬던 게 코페르니쿠스죠. 근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1543년이에요. 근데 그 뒤로도 사람들은 지동설을 믿질 않았어요. 심지어 로마 교황청이 지동설을 공식으로 인정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1992년이에요. 무려 지동설이 나오고 450년이 지나서 로마 교황청이 지동설을 공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한때는 고정관념 속에 있었지만 아메이를 만나서 처음에는 의심 반, 또 기대 반, 그러다가 될 것 같다가 또 조금 지나다 보면 또 의심하게 되고 6개월 정도 되면 정말 큰 일을 해낼 것 같은데 또 지쳐가지고 다시 다운되고, 그러니까 이런 몇 번의 고비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셨고,
또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는 사업의 아주 초기인 분도 계시고 정말 10년 이상의 아주 그 노련한 사업의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다 지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게다가 여러분의 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더 어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회사가 지향하는 아메이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비전 속에서 핵심적인 이념으로 창립 이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 사업 속에서 가족이 함께 패밀리 비즈니스로서 가족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늘 꿈이라고 하는 희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는 거. 이런 네 가지의 어떤 창립의 정신과 이념을 가지고 이들을 핵심 가치로 아메이가 이제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서 직접 판매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런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특히 여기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가족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가족으로부터의 시너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이 늘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동지이자 어쩌면 최고의 적이 가족이에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잘 응원하고 그리고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마 최고의 장벽이 아마 가족의 장벽을 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사업은 정말 탄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할수록 더욱더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스토리를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고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여러분 사업이 2배, 3배, 4배, 10배 오히려 더 클 수 있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뿌리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회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여러분 사업의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그룹에도 그룹이 이렇게 성장할 때는 그룹에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홈미팅이나 이런 것도 이제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거고 또 뭐 지금과 같은 세미나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이 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제할 수 있는 복제 사업인 만큼 여러분들의 이제 스폰서가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가고 그거를 또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에게 잘 전달하는 거. 그래서 2인 삼각경기를 하듯이 함께 여러분들이 해 나가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드웨어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사업은 이거는 정말 큰 행운이죠. 여러분들의 사업의 하드웨어는 잘 돼 있다. 그런데 하드웨어만 잘 돼 갖고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예요. 그럼 소프트웨어는 뭐냐? 개인의 역량입니다. 여러분 사업자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결국은 똑같이 사업을 시작했고 똑같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소프트웨어의 차이에 있다고 봐요. 즉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리고 열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는 여러분 개인의 브랜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 이름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내 그룹의 어떤 리더로서 탑 리더로서 내가 브랜드를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나를 닮고 싶고 나를 존경하고 싶고 나를 따르고 싶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비대면 시대에서는 과거 대면 시대에 잘했던 사업자들이 오히려 지리멸렬할 수도 있고 새롭게 못했던 분들이 비대면 사회에서는 떠오르는 별로 부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시대 속에서는 정말 여러분 개인의 역량과 비전, 그리고 열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업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을 명확하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장기, 중기, 단기의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 사업의 청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책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을 아까 소비가 직업이다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명을 만들고 하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참고로 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제 사명은 이렇습니다. 소중한 이들이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꿈과 희망을 찾아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공감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힘껏 돕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동기를 또 부여해드리고 그리고 힘껏 제가 도울 수 있는 걸 돕는 거. 이게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명이 있게 되면 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제 사명을 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것도 제 사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사명과 그다음에 여러분 사업의 사명이 일치할 때 삶과 사업이 겉돌지 않아요. 함께 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업에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SNS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고 아무리 비대면 시대일수록 SNS가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그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물론 이제 시스템 내에서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해서 SNS를 통해서 새로운 21세기형 사업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나 자신을 브랜딩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많이 키우시는 것. 이게 저는 여러분 사업의 성공의 노하우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건 어떤 말씀이냐면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연금 사업자들이 가장 부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연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한 20, 30년 해야 연금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한 2, 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금 2, 30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근데 요즘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앞으로 그래서 연금을 이 정도 수령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 하게 되면요. 평생 300만 원씩이 매월 나올 수 있는 연금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30년 해야 3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이 사업에서 5년 동안 열심히 하게 되면 평생 매월 3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럼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직장 생활 30년 하느니 여러분 사업 5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평생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소비를 할 텐데 그 소비를 어디 가서 할 거냐는 거예요. 왜 남 좋은 소비만 합니까? 나를 위한 소비를 해야죠. 남을 위한 소비를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똑똑한 소비하세요. 현명한 소비자들은 남을 위한 소비 안 씁니다. 여러분 쇼핑몰 안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디에다 내놔도 정말 자랑스럽게 퀄리티가 높은 그런 고품질의 생필품에서부터 모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거 전부 다 있잖아요. 그거 즐겁게 쇼핑하고 나 옛날에 마트 가서 했는데 마트만 좋은 일 시켰지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똑똑한 소비하겠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그중에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10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분도 여러분과 똑같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벌써 여러분은 사업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무슨 사업에 미천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인생의 많은 경륜, 그리고 각 분야에서 해왔던 그런 많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사업에 탑재를 하시게 되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천동설적인 소비 습관을 지동설적인 소비 습관으로 바꾸는 것.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전한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나서 전해야지, 나도 잘 모르는 걸 다른 분들에게 전하려면 버벅거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실제로 만나서 필드에서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그러면 정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전했어야 하는데 결정적인 얘기를 전하지 못했다고 후회 막심하죠.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갔다가는 난타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정만 앞서가지고 준비되지 않고 역량을 갖추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업을 전하려고 하니까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 하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부업 차원에서 우선 나부터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가 잘 되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정말 개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쩌면 늦게 시작한 분들이 더 성과가 많은 것도 어쩌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제대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년 아메이 사업을 해도 맨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왜 그런지, 오늘 혹시 제 말씀을 듣고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구나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해 나가시고, 그런 잘못된 그 사업의 습관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제 책에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궁금해서라도 한번 그 책을 구입해 보시겠죠? 그러면 아마도 또 그 책을 또 다른 분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저로서는요, 저는 책이 저의 로얄티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지런히 제 책을 홍보하게 되면 저도 또 인세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업을 부지런히 알리면 거기서 인세와 같은 수입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세 수입이라는 건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돼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늘 하는, 죽을 때까지 하는 소비, 그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발상만 전환한다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메모가 가능하시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 그 선을 하나 이렇게 쭉 그었죠. 선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메모가 가능하시면 이거는 실습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가 뭐 불가능하시다면 혹시 휴대폰으로 하고 계신다면 뭐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직접 한번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다면 왼쪽 끝에다는 탄생한 연도를 적어 보십시오. 탄생한 연도. 어떤 분들은 탄생한 연도를 적으라고 하니까, 탄생한 연도를 적으라니까 신분증을 꺼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오른쪽 끝에다는요, 돌아가신 연도를 적어보세요. 갑자기 막히죠? 근데 아마 마음속으로 몇 살까지 살고 싶은, 나는 100살까지 살고 싶다. 아니, 앞으로는 100살 갖고도 서운하다는데 한 120살 살아봐야지. 그 몇 살까지 살겠다 계산하면 탄생한 연도 더하기 여러분 몇 살까지 사는 걸 합치면 돌아가신 연도가 나올 거예요.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 대신에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양쪽의 연도가 정해졌으면 2022년이 어딘가에 대략 표시가 되겠죠. 대략 어디쯤에 어디쯤에 표시가 될 거고, 지금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선이 인생선입니다. 나의 인생선. 나의 인생선인데, 라이프 라인인데, 또는 타임 라인인데,
여기에 우리는 2022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생에서부터 2022년까지 포물선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2022년에서 죽음까지를 또 포물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왼쪽의 포물선이 더 길으신가요? 오른쪽의 포물선이 더 길으신가요? 왼쪽의 포물선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살았고, 그래서 오른쪽 포물선이 얼마 안 된다는 건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왼쪽의 포물선이 짧다 그러면 오른쪽 포물선이 되게 길겠죠. 아직도 살아갈 날이 창창하구나, 안도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갈 날들이 많고 적고만 가지고 따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즉 20대면 살아갈 날이 창창하니까 안심해도 되고, 내가 지금 70대라면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초조하고 안타까워해야만 되느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왼쪽의 포물선은 우리의 과거의 시간이었죠. 살아온 시간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살아갈 미래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2022년에 서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10년 후에 내 미래는 10년 전에 내 미래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기대하고 살죠. 그러면 10년 전은 2012년입니다. 10년 후는 2032년입니다. 2032년의 삶이 지금 2022년보다 나빠지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더 좋아진 10년 후에 여러분 나름의 희망과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포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거겠죠. 10년 후에는 분명히 내가 지금과는 몰라보게 달라진 나의 성공적인 모습을 그려볼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다시 10년 전으로 한번 가보죠. 2012년 오늘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시는지요? 우리는 10년 후의 미래가 10년 전의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그걸 좀 축소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아래에 또 선을 하나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왼쪽 끝에다는 어제, 오른쪽 끝에다는 내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다시 포물선 한번 그어 보십시오. 어제에서부터 오늘까지, 오늘에서부터 내일까지 포물선을 그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또 짧은 과거와 미래가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세미나에서의 이 시간을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그 1000명까지만 지금 접속이 허락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그 접속하기 위해서 줌 강의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미리 이 시간에 앞서서 들어와 있어서 준비돼 있어서 늦게 오신 분들은 접속도 못 할 겁니다. 예. 즉 이거는 뭐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아온 결과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오늘은 어제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가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어제부터 어제의 입장에서 내일 금요일 5월 6일 8시부터는 내가 그 세미나에 같이 하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여기에 맞춰야 돼. 그래서 약속이 있어도 약속을 조정하고 다른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앞에 하든지 뒤로 미루든지 하고 이 시간을 확보한 거예요. 즉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건 이미 과거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한 것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오늘은 오늘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이에요. 그렇다면 내일의 시간을 한번 볼까요? 그럼 내일, 하루가 지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지 않은 시간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일은 내일 가봐야 아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내일의 어떤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즉 내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결과가 내일입니다. 오늘이 어제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이듯이 내일은 오늘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가 내일입니다.
따라서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내일을 어제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만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제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을 어제처럼 산다면 내일은 어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준엄한 메시지예요. 즉 내일을 바꾸고 싶으면 내일은 못 바꿉니다. 왜? 오늘의 결과이니까. 내일을 바꾸고 싶거든 오늘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어제부터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했다가 행동하지 않고 다른 분들은 여기 지금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오늘이라고 하는 결과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축소된 시간 속에서 어제라고 하는 과거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와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10년 전의 과거의 시간 그리고 10년 동안 살아왔던 과거가 모여서 현재의 나를 만든 겁니다. 다시 10년 후의 미래의 시간, 그 10년 후의 미래의 시간은 지금부터 살아가는 내가 결국은 10년 후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0년 후의 미래가 10년 전의 과거와 달라지려면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미래에 가서는 못 바꿉니다. 왜? 지금을 살아가는 결과가 미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10년 후의 미래가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현재를 과거처럼 삽니다. 오늘을 어제처럼 삽니다. 그러면서 내일이 어제보다 좋아지기를 바라고 미래가 과거보다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10년 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10년 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현재를 바꾸십시오. 지금을 바꾸십시오. 오늘을 어제처럼 살지 마십시오. 현재를 과거처럼 살지 마십시오. 과거와의 결별을 하십시오. 오늘 하는 이 사업을 어제의 사업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시간입니다. 이미 와 있는 시간, 그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오늘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구상을 하고 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왜? 결국 오늘이 내일인 거고 현재가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했던 사업의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 사업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오늘 작은 기적을 이루십시오. 어제와 다른 무엇인가를 이루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은 행운이 아닙니다. 운이라고 하는 걸 바꿔보십시오. 그건 공이 됩니다. 운을 바꾸면 공입니다. 즉 운은 어떨 때 오냐? 공력을 들였을 때 행운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하면 반드시 나에게 그 성과가 옵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산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마산의 유명한 약국이 4.5평 붐으로 시작했던 조그만한 6일 약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성호 이제 약사님이시죠. 지금은 메가넥스트 대표님이시고 정말 신화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말씀을 하셔서 서예를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서예를 배웠는데 서예 선생님이 조금 하다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서예를 더 이상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하는데 그 아버지께서 그러면 네가 집에서 계속해서 서예 공부를 좀 해라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아들에게 시켰는데 단 하나 이거는 꼭 해라. 그 습자지에다가 서예하는 종이에다가 맨 밑에다가 그날 연습을 했으면 그날 날짜를 기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날 날짜를 기록하고 그 다음 날도 날짜를 기록해서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날 했던 거,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했던 것들을 보면서 글씨를 보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를 꾸준히 했더니 첫날 시작했던 거에 비해서 한 달 후에 보니까 글씨가 좀 좋아진 걸 자기도 알겠어요. 3개월 뒤에 지나서 보니까는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6개월이 지났더니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1년 후에 마산시 어린이 붓글씨 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부에서 초등학생부에서 1등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지름길이 없어요. 축적의 힘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축적하는 거. 그게 어제와 오늘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내일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자기도 모를 정도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 축적의 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사업을 진지하게 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업으로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작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어제와 다른 또 하나의 기적을 오늘 만드시면 그 만든 기적이 내일의 여러분의 어떤 큰 어떤 기회로 온다는 걸 결코 잊지 마시고 사업에 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메리카 그 원주민 추장이 했다는 이 바쁘다는 핑계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걸로 나 바빠서 못해 라고 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오늘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미래는 없어요. 맨날 같은 시간의 연속이죠. 오늘을 어제처럼 살면 내일은 어제하고 안 달라진다니까요. 현재를 과거처럼 살면 미래는 과거 안 달라져요. 나이만 먹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10살만 더 먹었을 뿐이고 10년 후 보나마나 지금과 나이만 10살 더 먹었을 뿐이지 내 인생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선구자로서 그 역할을 해주시고 그걸 본받겠다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삶도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정말 위대한 사업자들이 되셔서 대한민국의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훌륭하게 해내셨지만 오늘부터는 더욱더 여러분 사업에 커다란 어떤 도약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함께 교수님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사업의 큰 비전을 학자의 시각으로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총정리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여러분 열심히 적으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성장한 시간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매진해야 되겠다 하는 저도 결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오늘의 미팅을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 자, 정말 이렇게 우리가 똑똑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시스템 환경을 지속적으로 우리 고민하고 만들어주시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자 멘토이시고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시너스그룹의 탑 리더님 장희수 리더님을 모시고 오늘의 모든 이 감동들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희수 탑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희수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감명 깊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 교수님, 그 아메 사업을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한테 많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고미자 그리고 박정환 리더님 두 분을 보면서 있죠. 예전에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좀 제 얘기를 잠깐 드린다면은요, 그 두 분을 보고서 저는 아메 사업을 30년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정말 가장 많이 힘들었고 가장 많이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있죠, 우리 애들이 어렸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처음부터 뒀어요, 집에. 그때 돈은 120만 원 정도였는데 월, 제 수입은 몇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근데 저는 과감하게 뒀어요. 왜 뒀냐면은, 내가 그 시간에, 애들하고 보내고, 애들을 케어하고 그런 시간에, 우리가 밖에 나가 사업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 돈을 벌자.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표가 됐을 때 세리그가 독립된 그런 지표가 됐었습니다. 그런 마인드 했기 때문에 제가 핀업이 되고 성장이 되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힘들었던 과정들,
우리 또 고미자이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녀에 대한 그런 얘기.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했냐면은요, 예, 정말, 미팅 갔다 오면은, 예, 늦게 들어오니까, 우리 애들이 그때 4살, 6살이었거든요. 예, 집에 뭐, 부모가 없으니까 그 동네 그 아파트 그 운동장에 철봉틀에 매달려서 놀고 그랬어요. 이제 낮에 이제 짜장면 이제 가게 전화해서 짜장면 배달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서 이제 애들이 이제 자랐는데, 저녁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막 그 철봉틀에 놀고 있는데, 입에 짜장면이 묻어가지고 이렇게 까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 보고서 많이 갈등하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결단을 했어요. 제 스폰서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장인수 리더님, 독일에 가서 한 4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박사학위 받는다고 생각을 해라. 애들을 5년 동안 못 보지만 그래도 그러한 자격, 그러한 그 위치에 도달해 오게 되면은 한국에 오면은 애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4년, 5년 동안 애들한테 주는 그런 어려움, 불편함, 감수해라. 그런 얘기 듣고서 결단을 하고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자녀들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업을 했던 그런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고요. 또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서 지금 내가 뭡니까 좀 잘 풀리지 않는다. 좀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지금 최고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겪는 이 모든 것들이 결과가 돼서 분명히 우리한테 다가올 겁니다. 미래에 여러분들은 정말 큰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간과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 5월 달 가정의 달이죠. 그렇죠? 모처럼 모든 가족이 이렇게 같이 만나고 모이는 그런 달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아메 제품도 소개하고 또 가족들한테도 우리가 아메에서 왜 하고 있는지 설명도 하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스트 세미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장희선 리더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기획한다고 수고 너무 많습니다. 보석 같은 존재예요. 장희선 리더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우리 자랑스러운 프라이드 우리 시너스트 그룹 그리고 저스트 세미나 여러분 꼭 경청하시고 시청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호를 제가 외칠까요? 제가 한번 외칠게요. 자, 프라이드 오브 하면 여러분들 시너스트 힘차게 외치고 오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장희선 리더님? 네. 그래요. 지금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안내 말씀 없어요, 장희선 리더님? 안내 말씀. 내일 OSR 여러분들 모두 와서 더 큰 열정 받읍시다. 네. 그래요. OSR 내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프라이드 제가 외치겠습니다. 자, 프라이드! 감사합니다.